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래라고 하고요. 예,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주제는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법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제부터 우리 해근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발표자 분들께서 관법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좀 수월하게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죠. 이게 센터를 눌러야 되는가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구에서 특히 이제 북미,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경영 현장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진정성 리더십, 오센트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 이런 이제 속담이 한국말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이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이 서구인들이 이제 구상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 리더십보다 더 진짜 참 진정한 진정성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서구의 진정성 리더십 연구 현황 등장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업 경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고객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이제 데니얼 골먼 같은 분이 주창을 했던 이른바 이제 사회적, 정서적 지능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이것이 이제 실무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구하고 이제 계열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보면 기업 환경의 변화가 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 자원이 감소가 되고 있고 환경 파괴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부작용도 있다는 거 잘 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비드-19 감염 사태 등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의 증대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의식으로 대두가 되면서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그것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케네디 스쿨의 대표 강사 교수이신 이제 빌 조지라는 분이 당신의 진정성 리더십을 발견하라. 이것이 이제 2013년도쯤 이제 출판된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끌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이제 빌 조지를 초대해서 같이 대담을 하고 자신의 이제 잡지에서 이걸 이제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서 이 크게 관심을 끌게 되고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성 리더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빌 조지, 이게 국내에서 이제 이 빌 조지의 이론을 이 주도적으로 소개를 하시는 분이 이화여대에 계시는 윤정구 교수이신데, 이분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자기 삶의 미션을 발견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제 진정성 리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단 성공 스토리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관점인데, 캐나다에 이제 타나 해민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입장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서 이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에 기초한 리더십을 발전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쉽게 다른 분들이 이제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신의 진정성 리더십을 깨워라라는 이제 책을 최근에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분야를 다 연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부분적인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이제 뭐 좀 교육 철학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지 철학적인 토대가 아직은 좀 확고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뒤에서 이제 약간 철학적인 고찰을, 제 원래 이 발표 업문에는 이제 길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진정성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타나 헤민슬리가 제시한 진정성 리더십 형성의 이제 4단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각성입니다. awakening인데, 자신의 새로운 면을 알아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챌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새롭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자각으로 가게 되는데, 각성의 결과 자신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면 이제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같이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액션, 행동의 단계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얘기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에 대한 이제 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새로 인지하게 된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분들이 알려준 그거하고 이게 좀 불일치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제 수용하기가 힘든, 이게 습관적인 이제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불안 이런 것이 유발되는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인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진실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새로운 인지가 이제 관철이 되면 새로운 자각이 생긴다. 즉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가 생겨난다.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정성 리더십이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타나 헤민슬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정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루소, 프로이트, 융, 하이데거만 이제 제가 좀 연구를 이번에 했는데, 우선 루소는 자신의 순수한 감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 또는 순화된 감정, 이 감정을 이제 중시하는 철학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삶이 일치됐을 때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 이론을 그 본격적으로 개발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이제 이원적인 구도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만 의식이 원하는 바를 무의식에 이제 입력을 해서 이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융이라는 분은 이 자, 에고와 셀프를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는 우리 어떤 현재 의식의 어떤 나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 자기, 셀프는 보다 근원적인 존재 바탕,
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킨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아이디어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에고 셀프 엑시스를 이제 구축을 했을 때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세계 내 존재다, in the Weltse인이다, in the world being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살이 빠져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본래적이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본래성에 대해서 눈뜰 수가 있고, 근데 그 본래성을 이제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 이게, 여기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드리고자 한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은, 죄송합니다. 대행선사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현대 한국 불교를 이제 그 현대화시킨 혁신적인 리더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진정성, 오센티시티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전통적인 불성, 전통 불교에서 이제 불성, 부다 네이처죠. 부다 네이처를 한 마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마음은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다시피 모든 존재들의 근거이고 우리 각자의 참된 존재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한 마음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여기 이제 전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순수한 한 마음에 입력이 돼서 한 마음을 좀 가리고 있다. 이게 이제 앞에 발표에서도 나온 카르마라는 거죠. 업식이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식이 우리 한 마음을 이제 가리고 있지만 이것이 한 마음을 속속들이 물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마음은 여전히 업식에 이제 배후에서 이면에서 청정하게 머물고 있다. 라는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카르마가, 이런 입력이 되어 있던 이런 카르마가 기회와 조건,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회와 조건을 만나면 생각, 감정, 충동, 행동 이런 것으로 이제 나온다. 이게 이제 출력인 거죠. 아웃풋인 건데. 그리고 이런 출력을 따라서 이제 행위를 일으키면 이제 후속적인 결과가 자꾸 또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카르마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또 입력이 돼버린다. 우리에게. 이게 인풋이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출력된 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후속적인 카르마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출력된 업식을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결국 이제 한 마음 자리에서 나왔다. 근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그곳에다가 되돌려 놓으면 소멸이 된다. 이게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카르마를 이제 근본 자리에 돌려놓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서양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에고가 무너진다, 에고가 이제 무너진다, 에고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카르마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 다시 입력이 될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업식의 입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되면 나올 것이 없는 거죠. 업식의 출력도 지속적으로 줄게 된다.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출력이 문득 멈춰버리는, 더 이상 출력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되면 근본 바탕이 드러난다. 그 바탕이 바로 한마음이다 라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합일, 이게 이제 서구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것의 합일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깨달음, 어웨이크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발현이 되면은 당연히 그런 이제 그 마음으로, 그 본래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궁극적인 진정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린 것이 사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인공 관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진정성을 확보하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있어서 진정성을 확보하는 이제 방법은 주인공 관법인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제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현상적인 자아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것이 입력이 돼 있다가 그것이 기회와 조건을 만나면 출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모든 것을 한 마음짜리에 이제 돌려놓고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제가 아주 소박하게 이해하는 주인공 관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행선사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를 한 마음짜리에서 한다고 믿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믿고 맡겨놔야 된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자리에 이제 입력을 해라. 주인공 너만이 뭐뭐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고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제 내면의 응답이 나온다. 즉 입력된 것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온 뜻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삶을 영위하기를 이제 지속해 나가면 점점 더 내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부합이 되면서 이제 진정성이 점점 이렇게 확보가 되어 간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것에는 이제 카르마가, 업식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내면에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셨고, 왜냐하면 근본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가장 온전하게 교정 그리고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볼 때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서양학자도 조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루소는 이제 결국 정서적인 진정성을 이제 얘기한 거고, 프로이트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을 얘기했고, 융은 에고와 셀프의 합일, 이런 걸 이제 진정성의 근거로 이제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실존적인 합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성의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정성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근거는 요컨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한다. 대행선사에 있어서 진정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선사에 따르면 현상적인 자아가 자신의 근본 주인공, 한마음,
뭘 이제 수행적인 의미에서 주인공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르지 않은 같은 용어입니다. 주인공, 한마음, 이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주인공과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진정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주인공이 다름 아닌 불성 또는 이제 한마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고 근원이고 일체 삼라만상을 포괄한다. 뿐만 아니라 일체 사람, 생명체 그리고 생명 없는 그런 이제 사물들까지도 한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마음 자리에서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 통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과 합일이 된 사람은 일체를 포괄하고 있는 한마음 자리에서 모든 사람, 생명체 그리고 생명 없는 것들과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셨고, 이것을 이제 심성통신인데 우리 청구스님께서 이게 이제 마인드 투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마인드 투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을 이제 진정성 있게 대하게 되고 상대까지도 그렇게 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정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적이고 비이원적으로 난듀얼하게 이렇게 함께 이 실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 리더십의 핵심 원리는 심성통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무심에서 한 생각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대행 선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심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없이 카르마에서 일어난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르마에서 일어난 생각이 있으면 무심이 아니죠. 그런 것이 딱 이 잠이 들었을 때 무심의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대로 한 마음에 입력이 되고 일체 만물 만생의 통신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다.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 대행선사의 이제 행화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감히 흉내나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있긴 한데, 대행선사께서는 이제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근본 한마음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한 생각을 내면 한 마음의 통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신도님들의 많은 체험 사례가 존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해서.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행선생 가르침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은 공생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결국 한 마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한 마음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함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인공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공생의 리더십이다. 공생의 리더십이다. 인터커넥티드 리더십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리더는 이건 이제 대행선사께서 직접 표현하신 거를 제가 조금 그대로 옮기질 못했는데,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아름답지 못한, 내가 보기에 그것도 내 생각이죠 결국은. 근데 그런 분을 보더라도 못났을 때 내 모습으로 봐라 라고 이제 가르치셨죠.
그리고 무한히 반복되어 온 생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도 내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 형제, 내 자식이 아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체를 사랑과 연민,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해민슬리의 그 모델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대행선사의 이제 가르침과 이게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좀 잘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해민슬리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각성과 인지 이것이 이제 진정성 리더십의 키고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선사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자기인 한마음 주인공을 믿을 것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좀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해민슬리는 진정한 자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각자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각자 자신의 최선의 상태다라는 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가 말씀하시는 한마음은 개체적인 자아를 벗어나 있는 원리죠. 그래서 고정됨이 없이 공하다. 이게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됨이 없다. 그러면서 일체 현상을 낮춘다. 이런 자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런 해민슬리의 이런 자기하고 좀 이렇게 현격한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국 해민슬리의 진정성 리더십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참신하고 관심을 끌긴 하는데 개인적인 한계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생각이고 대행선사의 이제 리더십은 이게 이제 비이론적으로 구현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면 자기 참모습을 그냥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그 장점과 동시에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아이,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비판이 사실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스님 가르침 입장에서 진정성이 실현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자, 현재 27분 사용하셨습니다. 네,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행선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성 리더십을 조금 어떻게 좀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 이제 과학원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긴 했는데 아직은 좀 실험 단계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런 그 큰 스님 가르침에서 리더십의 이제 근본 틀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른바 삼각 원형의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행선사께서는 이제 마음 내기 이전에 근본 불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한마음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이제 일체의 통신이 돼서 움직인다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상과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대행선사의 가르침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한마음 근본 불성을 깨달아서 거기에 이제 부합된 우리 이제 대행선사 같으신 분은 이제 삼각 원형의 도리를 자제롭게 굴려서 이제 자제롭게 이제 행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카르마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다, 자제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큰 스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비본래적인 요소죠, 카르마죠. 이것을 이제 소멸시키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에 해민슬리의 이제 이 도식을 조금 좀 참고를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 입력, 실천, 체험 이렇게 이제 4스텝을 4단계를 한번 우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각인데 나에게 벌어진 모든 것은 주인공의 입력된 것이 나오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자각한다. 우선 자각이 돼야죠. 자각이 안 되면 믿을 수라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리에 일체를 돌려놓는다. 아까 아침에 이제 고효림 통역사께서 또 아주 이게 도식화시켜가지고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앞에 2단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입력, 인풋 또는 이제 뭐 레팅고라고도 하셨고 뭐 인트러스팅이라고도 하셨고 비슷한 이제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놓고 문제 상황도 내가 하는 것이니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맡겨라라고 이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맡겼으면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실험하고 참고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게 실험이잖아요. 참고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계속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이 오는데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업식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업식 또는 에고가 무너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문제 자체가 아예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구나, 주인공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이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주인공의 믿고 맡기는 힘이 이제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고 점점 더 본래 참 자기 주인공에 부합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업 어떤 뭐 직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과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지시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일체를 이제 한 마음짜리에서 한다라고 맡기고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셨죠. 대행선사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통신까지 되면 뭐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뭐 되지 않더라도 계속 맡기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마음이 잘 통하고 잘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권위적인, 물리적인 강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적인 지배, 복종 이런 게 이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저항, 분노, 좌절, 상처, 또는 이제 노예적인 성향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진정성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한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행선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항상 새기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는 근본 한 마음에서 연결이 돼서 통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눈앞에서 실증을 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항상 무한한 감사를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도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Q&A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 받기 전에 유튜브 채팅 질문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대행 선생께서 어떻게 관하라 알려주셨지만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 다른 무엇이라 해도 좋다고 하셨지 무슨 관법이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견으로는 어떤 윗바사나 같이 수행상의 일부의 방법으로 오해될 것도 우려하셨던 것 같고 총체적일지라도 일단 무슨 관법이라 말을 세우면 그 자체로 수행자에 따라서 관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무슨 관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관련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문 중에 뭐 관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마음 요전 그리고 허공을 걷는 길 이런 데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하신 취지가 무엇을 이렇게 국한돼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종래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영래 박사님. 우선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경영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야를 대행 스님 가르침과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어떤 또 감사의 마음으로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조금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쾌하지 않았던 포인트를 제가 코멘트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회원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행선사 가르침과 사회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문 분야라든지 경영 현장이라든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연관 지우는 연구를 많이 하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비교 검토의 연구가 가능하려면 양 분야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이게 시도되어야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새로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김영래 박사님께서 이제 시도하신 진정성 리더십과 주인공 가르침, 대행선사의 가르침과의 어떤 접목 시도는 매우 의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목에서 업식의 출력이 없으면 한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을 어웨이크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깨달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마음이 출력되는 현상과 둘이 되어버립니다. 별개의 세상으로 존재하는 썸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재고와 함께 깊은 디스커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대목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마이크도 사용해서 소리를 듣고 지금 형광등 불빛을 통해서 빛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식의 출력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를 껐다고 생각을 하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마음이라고 하는 전력이 드러나겠습니까? 별도의 세계가 아닌 것인데 별도의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포인트는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공 리더십, 주인공 관법의 핵심 원리를 심성통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심성통신은 현상이지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이죠. 그런데 심성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 계시죠. 오공원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뜻을 담아서 뜻으로 푼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한마음을 쫓아 돌아가는데 그 일체의 색이든 수상 행식이든 간에 그것이 오공원리를 쫓아서 공생공심 동체공용 공식의 원리에 따라서 들고 남을 분명히 밝혀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심성통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에 믿고 놓으면 일체와 통신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다이어그램 보여주셨는데 자각과 그 또 어떤 행위, 실천, 또 뭐가 있었죠? 어쨌건 네 번째 체험을 놓으셨는데 주인공 관법이 삼각원형 오공도리에 입각해 있음을 깊이 자각을 한다면 그 네 번째는 체험이 아니고 실천과 체험은 합해져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재입력이죠. 회향입니다. 회향.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었으면 감사함을 입력하라고 반드시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라고 재입력을 하라고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완성을 지어야 주인공 관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이클을 도는 것이고 그것이 리더십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답변. 예, 바로 답변하십시오. 단 지금 딱 1분 남았습니다. 11시 59분이고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냅니다. 예. 나머지 이따 종합 토론에서 하시는 걸로. 예. 뭐 우리 박 교수님이 그냥 또 뼈를 때리는 그래서 이제 제 공부 과제를 이제 던져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것만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바도 한마음 주인공의 아님이 없다라는 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한마음 자리에서 출력이 되는 것이다. 그 자리가 나의 본래 바탕이다라는 걸 이렇게 내가 눈을 확 떠야.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주장자를 한 번 친 이유라는 이제 법평제법의 법문 규절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이게 내면에 놓으면 그냥 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놓으면 눕는 대로 다 녹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리가 밝게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근본 도리라기보다 이제 수행자가 어떤 그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좀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실 말씀.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히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지 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한 마음이 이런 걸 별개의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션 5번째 세션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